자,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 파트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328페이지 보시면은 시작되고 있죠. 자, 도해를 보시면 일단 요약자가 왼편에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 낙약자가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 출제될 때 요약자가 매도인으로 출제됩니다. 요약자가 매도인으로 주로 출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낙약자가 매수인으로 주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낙약자, 그러니까 매수인 측에서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대금을 낙약자가 요약자 측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제3자한테, 그죠? 수익자한테 지급하는 형태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그러면 여기 요약자가 있고 여기 낙약자가 있을 때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약정을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에 더불어서 약관을 갖다 붙이는 거죠. 약관. 제3자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 갑에게는요, 채권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물건을 넘길 테니까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세요. 요렇게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병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제3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의 계약을 가리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제3자가 수익자. 그리고 요약자,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자, 여기서요.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낙약자가 채무자고 요약자가 채권자가 됩니다. 여기는 매도인, 매수인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제3자에게 이행을 하여야 할 자, 병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 자, 그 자가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저 낙약자가 채무자라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 539조를 보면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할 때 그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의 권리는 수익자 측에서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데 생긴다. 자, 수익자가 채무자, 그러니까 낙약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런다? 수익 표시라 그래요, 이거를. 이거를 가리켜서 수익 표시라고 한다. 자, 수익 표시를 통해서 제3자가 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신다는 거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수익 표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수익 표시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이 수익 표시야말로 제3자 권리의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계약의 성립 요건? 그거 아니다. 권리의 발생 요건입니다.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내려갑니다. 계약 성립.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로 성립한다. 당연한 거죠. 갑과 을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자, 이때 빈출이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 수익자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해지한다거나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너 당사자 아니잖아. 자, 동그라미 2번의 수익자요. 현존하지 않는 태아도
설립 중인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반드시 현존해야 된다, 현존 안 해도 된다. 성립 당시 현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이요. 특약으로 수익자에게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유효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그리고 제3자가 있을 때 약정을 하면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런 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왜냐면 얘가 수익을 얻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 제가 물건을 넘길 테니까요. 당신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없애세요. 채무를 면제시켜 주세요. 그럼 낙약자가 병이 지고 있던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도 병에게 수익이 있는 거 없는 거?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수익이 있는 거. 이런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면제시켜 주는 것도요. 자, 밑으로 양괄호 2번에 수익 표시. 자, 일단 수익 표시 성질은요.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계약의 성립하고는 상관없고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동그라미 2번에 수익 표시 상대방이요.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내려가서 파란색 2번입니다. 효력들 보죠. 이제 기출 쟁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양괄호 1번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기본관계 소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칸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요약자, 낙약자 간의 계약이 소멸한 때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 요약자하고 낙약자 간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 기본 관계.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기본 관계라 그러죠. 기본 관계라고 하는 건 계약 당사자 관계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제3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죠. 자, 그럼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제3자 병이 낙약자를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 결국 제3자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당사자가 정해놓은 관계가 바로 요 관계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기본관계가 무효가 돼버리면 제3자 권리도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리는 거,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약자는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죠. 즉, 병을 상대로 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갑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갑이 물건 안 넘겨주면 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항변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아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했던 거. 자, 그러면 역시 요약자는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기본관계에서 정했던 건 을이 병한테 돈 갖다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야, 너 돈 안 줄래? 나 돈 안 줄래. 그러면 을이 돈을 안 주면 갑도 물건을 넘긴다, 물건 안 넘긴다? 물건 안 넘기고 이행을 뭐 하겠어요? 역시 거절할 거 아닙니까? 너 돈 안 줄래? 그럼 나도 물건 안 넘겨. 대항할 수 있다.
역시 이것도 뭐죠? 동시행 항변권이죠. 만약에 그냥 보통의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 측하고 매수인 측하고 서로 항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서로. 보통의 매매 계약이라면. 근데 지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서 물건은 매수인한테 넘기지만 돈은 병한테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상대방도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갑은 물건을 안 넘기겠다고 을한테 항변하고 을은 돈 안 주겠다고 병한테 항변한다는 거죠. 즉 갑이 됐든 을이 됐든 항변을 기본 관계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항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항변할 수 있다. 비교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요약자 갑, 낙약자 을, 그리고 제3자 병이 있을 때 요약자하고 제3자 간의 관계, 요 관계는 무슨 관계죠? 대가 관계죠.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낙약자 을은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거다, 대항을 못하는 거다. 대항 못합니다, 을은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행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라? 돈을 주라는 거, 돈 주라. 아니 지금 갑하고 을하고 여기 이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됐는데요. 아니 어쩌라고요? 돈 주라고요. 돈 줘라. 왜냐면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제3자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다. 권리가 계속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 주라고요. 대항 못한다. 자, 그럼 마찬가지 맥락에서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해요. 즉 이행 거절을 역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주라고요? 네? 뭘 주라고요? 물건 주라고요. 물건 주라. 그러니까 대가 관계 가지고는 요약자가 됐든 낙약자가 됐든 항변 못합니다. 대항 못해요. 자, 그럼 먼저 기본 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죠. 기본 관계.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기본 관계 흥결은 수익자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약자와의 계약,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기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제에서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이라고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안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요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어도 이게 기본 관계라는 걸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낙약자 입장에서 요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으니까 기본 관계 말하는 거구나. 지금 항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요약자, 낙약자 간의 계약이 무효다. 수익자는 보호 못 받습니다. 왜냐면 얘는 보호받는 제3자니까 돈 받는 제3자니까. 돈 받는 제3자니까 너는. 얘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108조 2항 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548조 1항 당서 계약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정이 됐든 해제가 됐든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칸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대가관계 소멸은 요약자,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항변하지 못한다. 무슨 관계 가지고는요? 대가 관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라고요. 에? 돈을 주시라고. 자, 동그라미 3번은 대가 관계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 관계기에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역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자 같은 경우는 뭐를 주시라고? 네, 집을 주시라고, 물건 주시라고요. 물건 주시라고 항변 못합니다. 자, 양괄호 2번으로 내려가죠. 채무 불이행입니다. 지금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 측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맞나요? 채무 불이행이요. 근데 채무 불이행에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종류가 크게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하고. 이행 뭐가 있어요? 불능이요. 불능. 뭐 지체가 됐든 불능이 됐든 둘 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맞는데 이 지체 같은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죠. 최고를 하시고 해제. 이게 이제 지체죠. 근데 불능 같은 경우는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없이 해제죠. 뭐 최고를 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고. 해제. 그럼 계약을 했던 당사자가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제3자는 해제 못합니다. 제3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해제 못한다고요. 왜 해제 못하죠?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해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당사자가요. 그죠? 당사자가 해야죠. 당사자가. 제3자는 해제를 못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밑에 기역에 확인할 수 있듯이 수익자는 해제나 뭐 원상회복 청구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뭐 취소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는 가능하죠? 예, D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수익자는 해제로 인한 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양괄호 3번에 최고. 낙약자 측에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네 수익 표시를 할 끼가 말 끼가. 아니, 수익 표시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죠, 수익 표시를. 그러면 낙약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니까 수익자를 상대로 뭐 한다고요? 최고. 수익 표시 할지 말지에 대해서 최고한다. 그러면 최고를 했는데 얘가 아무런 수익 표시를 하지 않으면, 답을 하지 않으시면은 수익 표시하는 걸로 거절하는 걸로, 수익 표시를 거절하는 걸로 간주가 되겠죠. 이게 최고의 기능입니다. 자, 밑에 양괄호 4번이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의 문제입니다. 이 양괄호 4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당사자끼리 해결하시라고요? 청산, 뒤처리. 청산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시라. 제3자 낀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라. 청산의 문제는. 자, 뭔 말이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고 갑이 매도인으로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셨네요. 물건을 넘겼습니다. 자, 근데 이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신 겁니다. 병을 상대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 요렇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느닷없이 갑과 을 사이 체결했던 이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어떻게 돼버리죠? 소유권이 어떻게 돼버린다? 자동 복귀 돼버린다. 자동 복귀. 그럼 을은 결국 소유권 상실하게 된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선 당연히 돈 가지고 와라. 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라고 하지 마시라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거를. 수익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청산의 문제는 니들끼리 해결하라고요. 니들끼리. 그러니까 을은 돈 돌려달라고 제3자한테 청구하지 말고 누구한테 청구하셔야 돼요? 요약자 갑한테 청구해야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기본관계가 해제 무효가 됐을 때 제3자가 낙약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요거는 정당한 수령이 되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해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계약이 해제 무효가 됐을 때 낙약자 측에서는 수익자 상대로 이미 지급했던 그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괄호 5번입니다. 수익 표시 후에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서는요. 자, 첫 번째,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요약자가 급부 이행을 안 하시면 낙약자도 거절할 수 있죠. 항변권 행사입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수익 표시 후라고 한다면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감액시키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미 권리 취득했기 때문에. 5번. 수익 표시한 후라면 합의 해제를 했다고 해도 수익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수익 표시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수익 표시했다고요.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한 후라면, 수익 표시한 후라면 당사자끼리 계약의 내용을 갖다가 뭐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이런 거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익 표시 후에는 갑과 을, 그러니까 요약자, 낙약자 간의 사이에서 계약이 합의로 해제가 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상황이죠. 아니, 합의로 해제가 됐다는 건 지금 현재 요약자, 낙약자, 제3자가 있을 때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됐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합의 해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얘의 권리는 그대로 있다고요. 네, 합의를 통해서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합의 해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했었기 때문에 수익 표시. 야, 내가 먼저 수익 표시했고 그 수익 표시로 인해서 나는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내 권리를 함부로 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합의 해제해도 권리 안 없어집니다. 근데 요거하고 좀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수익 표시 후이더라도 이 더예요, 더. 네, 이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 행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법정 해제권 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정 해제권을 행사를 한 경우라면 이때는요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제3자 권리가 소멸한다. 자, 다시 한번 합의 해제했으면 소멸한다고 안 한다고? 소멸 안 한다고. 근데 무슨 해제하면? 법정 해제하면. 이때는 소멸한다고 안 한다고? 소멸한다고 이때는. 법정 해제라는 거 이런 거죠. 자,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자,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요약자 갑 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 그럼 얘가 채무를 불이행을 하시면은 그것을 원인으로 의리갑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죠?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그 해제권 행사하면 체결했던 계약은 소급 무효가 되죠. 이때는 제3자 권리가 뭐가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겁나 헷갈리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수익 표시 후라고 한다면 자, 수익 표시 후입니다. 자, 수익 표시 후라고 한다면은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요약자하고 낙약자는요 짝짝쿵을 할 수가 없어요. 짝짝쿵. 짝짝쿵이죠. 그죠? 쿵. 짝짝쿵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합의로 해제했다는 건 짝짝쿵이에요? 짝짝쿵 아니에요? 짝짝쿵이에요. 합의 해제는요. 혼자서 하는 거, 둘이서 하는 거. 둘이서 하는 거. 이미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수익 표시했는데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야야 우리 끝내자. 야 우리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버리자. 야 우리 계약을 자 합의로 해제해버리자. 이러면 짝짝쿵이잖아요. 니들이 백날 첫날 합의 해제해봤자 제3자 권리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 아니 근데 합의 해제 말고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법정 해제권을 행사했다. 요거는 단독 행위를 행사를 하는 거죠. 혼자서 하는 거, 둘이서 하는 거 이거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그때는 끝납니다. 이거는 짝짝쿵이니까 짝짝쿵 아니니까. 이건 짝짝쿵 아니에요. 이거 둘이서 막 짜고 치고 이런 거 아니죠. 짝짝쿵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소멸한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앞 페이지 와보세요. 329페이지 밑에 쪽 니은 보세요. 요약자가 해제했을 때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냐? 자, 지금 보시면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 계약일 때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가지고 지금 법정 해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봐야 돼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이 법정 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3자 권리는 어떻게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뒷페이지 합의 해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시 뒤로 33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6번을 확인하세요. 기본관계에서 지금 하자가 있죠. 차고 사기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없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하는 건 짝짝쿵이에요? 짝짝쿵 아니에요? 짝짝쿵 아니잖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익 표시 후라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수익 표시 후라도 해제권 행사나 취소권 행사나 할 수 있다. 근데 뭐는 하셔봤자 효력 없다고. 뭐는 하셔봤자? 요거는 하셔봤자
효력 없다고요. 합의 해제는 효력 없다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약 총론 마지막 파트 계약 해제 가겠습니다. 자, 밑에 해제 서론에 보시면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죠. 자, 여기서 해제라는 것은요, 원래 유효했는데 일방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소급해서 소멸되는 거. 요게 해제죠. 근데 해지 같은 경우도 계약을 없애는 건데 해지는 좀 차이가 있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죠. 요렇게 차이가 있다. 소급이랑 장래랑. 자, 오른쪽 페이지요. 해제 원인. 자, 해제 원인은 지금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밑에 줄에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일단 법정 해제라는 거는 뭐를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걸 어디서 정해놨죠? 약정에서 정했다, 법으로 정했다. 법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무슨 해제? 법정 해제죠. 자, 밑에 약정 해제는요, 당사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정에서 정해지는 거죠. 뭔가 특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했으면 그건 약정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해제하고 약정 해제의 어떤 효과상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차이가 있겠죠. 일단 좀 시바 좀 닦을게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자, 일단 해제의 왕은 해제의 왕은 법정 해제. 법정 해제가 해제 왕이에요. 왕.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동색으로 쓸게요. 제일 중요하니까 부동색으로. 법정 해제 제일 중요합니다. 법정 해제. 얘가 출제됩니다. 얘가. 근데 무슨 해제도 있다고 지금? 약정 해제도 있다고. 약정 해제. 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약정 해제. 근데 그 사유가 다릅니다. 사유가. 사유. 법정 해제 사유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이요. 그게 바로 나와야 돼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는 거 없는 거? 에?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는 거 없는 거? 아까 했던 거 있는 거. 그죠? 있는 거. 채무자한테 귀책이 없으면 뭐였어요?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부담. 위험부담. 자,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다.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이라고요. 그럼 약정 해제 사유는 뭐냐? 그거는 당사자가 정한 약정이죠. 니들이 정한 약정이죠. 그게 사유죠, 사유. 정하기 나름이겠죠, 요거는요. 자, 그러면 해제가 계약금 해제도 있잖아요. 계약금 해제. 기억나세요? 계약금 해제. 이건 사유가 뭐죠? 계약금 해제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없어요. 계약금 해제는요. 그냥 내 마음이 안 내켜서 해제하는 거예요. 야, 나 해제할게. 대신 계약금 포기할게. 나 계약금 버릴 테니까 해제합니다. 아니면은 매도인 측에서 야, 계약금 2배 줄게. 2배 줄 테니까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끝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내켜서. 정해진 사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와중 속에서 사유 없이 내 마음이 안 내켜서 하는 게 그게 바로 계약금 해제라는 거죠. 계약금 해제. 그럼 합의 해제도 있잖아요. 합의 해제도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그 사유가 뭐죠? 합의 해제는요? 뭘 가지고 해제하는 거죠? 이거는요? 쌍방의 합의입니다. 맞습니다. 쌍방의 합의로 해제하는 거죠. 쌍방의 합의를 통해서 해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합의 해제든 전부 다 소급효는 있습니다. 해제는 기본적으로 소급해요. 소급효는 싹 다 있어요. 싹 다. 해제가 다 그래. 해제가 다. 얘도 소급효, 얘도 소급효, 얘도 소급효. 다 소급효.
자, 근데 소급해서 무효되는 건 다 똑같은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아, 이거 다릅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자, 법정해제는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채무자 측의 귀책이 있는 거죠.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정해제는 니들이 정한 대로 해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실 수가 없다. 네? 손배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계약금 해제 같은 경우도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없는 거라고요, 계약금 해제는요. 손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합의 해제 같은 경우도 채무불이행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채무불이행이 없는 거죠. 손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추가적인 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면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자 가산해야 되냐? 네? 이자 가산. 당연히 해야죠. 법정해제에서. 이자도 가산해서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약정해제도 이자 가산을 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죠?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금 해제나 합의 해제는요, 요거는 합의로 끝냈기 때문에, 자, 합의 해제는 합의로 끝냈기 때문에 이자 가산 의무가 없고, 그리고 계약금 해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을 주고받은 거 없습니다.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여서 그런 거 없죠. 헷갈리만 하고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법정 해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얘가 왕입니다. 왕. 법정 해제가 왕. 별 2개. 법정 해제가 해제의 왕이다. 왕. 그리고 뭐 계약금 해제하고 합의 해제. 얘들은 별 하기는 좀 애매하고, 자, 얘는 별 1개. 계약금 해제 별 1개. 그리고 합의 해제도 좀 보셔야 돼요. 약정 해제는 그냥 완전 쩌리. 약정 해제 쩌리입니다. 잠깐, 이 3가지 이렇게 잘 비교해 두시라는 거죠. 3가지. 책 보세요. 약정 해제부터. 약정 해제는 특약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거다. 특징 내려갑니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약정 해제. 그러니까 뭐를 청구 못 한다고? 손배 청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그죠?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손배 청구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방금 표정이 쓰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표정이었어요. 쓰고 있어 방해하지 말라고. 자, 내려가죠.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이자 가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약정 해제에서. 이자 가산은 좀 해주시라는 거죠. 약정 해제. 자, 밑에 병존이요. 약정 해제권 유보시켰더라도 법정 해제권 행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약정을 해서 약정 해제권 유보시켜 놨습니다. 그래도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법정 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전부 다 각각 개별적인 해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병존들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내려가죠.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 하면 바로 그냥 채무 불이행이 떠올라야 돼요.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이행지체가 있고, 뒷페이지 가시면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법정해제 사유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의 기본적인 그 2가지 큰 틀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입니다. 그러니까 법정해제하면 머릿속에서 바로 채무불이행을 떠올리셔야 되고, 채무불이행의 큰 2가지 갈래가 이행지체와
불능이다라는 거죠. 지체와 불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 같은 경우는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를 하시고 해제, 지체는. 왜냐면 지체라는 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를 해주고 그래도 안 했을 때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불능 같은 경우는 이행 자체가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최고 없이 그냥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를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최고 안 해도 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정기행위예요. 정기행위는 일정 시점에 이행을 안 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축가, 화환 이런 것들 끝나고 나서 하시면 의미 없는 것들. 그럼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최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뭐는 해야 되죠? 해제는 해야죠.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되겠죠? 아, 그건 하셔야죠. 그건. 자, 그리고 미리 거절하는 경우. 미리 나 이행 안 할 거다. 나 이행 안 한다. 라고 거절하신 거. 최고 안 해도 돼요. 최고를 안 해도 된다. 한 가지만 추가하죠. 자, 이거랑은 좀 무관할 수 있지만 약정 해제 경우도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최고 안 하셔도 돼요. 약정 해제. 당사자가 정했던 그 약정 사유가 생겼을 때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고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건 대표주자 불능, 이행불능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체지만 예외적으로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 정기행위. 미리 거절, 마지막으로 약정 해제예요. 자, 그러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건 첫 번째 불능, 두 번째 정기행위, 세 번째 미리 거절, 마지막 약정 해제예요. 최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보죠. 먼저 이행 지체부터 확인합니다. 지체. 자, 지체는요.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최고하고 해제죠. 지체. 자, 지체는 안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하시네요. 잔금을 안 주시네요. 지체입니다. 돈 안 주는 건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돈 안 갚는 거는 돈을 안 갚는 거다, 돈을 못 갚는 거다. 안 갚는 겁니다. 나 돈 없는데? 그럼 돈을 못 갚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벌어서 갚으셔야 됩니다. 안 갚는 거죠. 돈 안 갚으시는 거는. 지체입니다. 지체.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이 특정일까지 저당권 등기 말소를 약속했죠. 근데 이행을 안 하고 기일이 지났죠. 지체죠. 이런 게 지체인 거죠. 안 하시는 거요. 동그라미 3번이요. 정기행위요. 일정 시점에 안 하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예외적으로 최고하고 최고 없이. 이거는 최고 없이라는 거죠. 정기행위. 근데 최고는 할 필요 없지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뒤로. 자, D페이지 잡으시면 양괄호 2번에서 이행불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불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동그라미 1번에 공장이 멸실됐잖아요. 이건 그냥 불능이죠. 불능. 공장이 멸실됐는데 어떻게 넘겨줍니까?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양괄호 4번 확인하세요. 이행기 전에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거. 미리 거절입니다. 최고 한다고요? 최고 없이? 최고 없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계약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표시하셨기 때문에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최고해야 되고요.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최고할 필요가 없고.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했죠. 그러니까 미리 거절했다가 다시 철회했잖아요. 그럼 미리 거절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미리 거절 아니잖아요. 그럼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를 안 해도 돼요? 최고 해야 돼요. 미리 거절을 철회했으니까. 자, 그래서 내려가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 뭐 안 왔죠? 불능, 정기행위, 미리 거절, 약정해제. 이런 것들은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른쪽 가서 해제권 행사 보죠. 행사.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하는 것이다. 형성권이고, 자, 동그라미 2번.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 싹 다 해야 된다. 불가분성이죠. 한 사람이 해제권 상실하면 싹 다 해제권 없어지죠. 불가분성. 3번. 해제 후는 철회할 수 없어요. 해제를 해버리면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철회가 안 돼요. 만약에 철회가 되면 문제 심각해집니다. 철회가 되면 문제 심각해져요. 자, 갑을 상대로 을이 해제했습니다. 야, 해제할게. 야, 헤어져, 이제 헤어져. 해제. 그럼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근데 을이 좀 빨리 끝낸 것 같은데? 야, 해제했던 거 다시 저기 철회할게, 철회. 이게 되면 무효였던 게 다시 뭐가 돼요? 무효였던 게 다시 유효된다고요. 근데 아니 괘씸해서 안 되겠어. 해제, 또 해제.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무효 되겠죠. 아닌데? 또 철회. 그럼 또 유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을이 제멋대로 해제했다가 철회했다가 반복을 하면 효력 자체가 이게 막 들쭉날쭉 되기 때문에 상대방 갑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제하고 나서는 철회하라고 철회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철회하지 못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가 됐겠죠. 근데 상대방한테 이행을 요구한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죠? 뭐 침해입니까? 왜 이러는 거죠? 뭐 건망증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계약을 했는데 뭔가 이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던 겁니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예, 해제할 수 있죠. 해제. 지체라면은 최고하고 불능이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해제를 했어요. 그럼 해제를 했으니까 소급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을이 아직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갑을 상대로 이행 청구했다고요. 네? 이행 청구했다고요.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예? 침해인 거죠, 침해. 아니, 네가 어제 해제해놓고 무효 만들어놓고 지금 이행 청구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 양반아? 거절해버리죠. 네가 끝내자며. 이미 해제됐잖아. 근데 뭔 이행 청구냐?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거절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해제권 행사였고요. 자, 밑에 나오는 해제 효과서부터 좀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